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원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 서울 시민들 좀 기대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서울판 타임스퀘어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 화려한 네온 사인의 네. 광고,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절치부가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 사업 진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공표되었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5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규제 위주로 관리돼 종류라든가 크기, 색깔, 모양과 설치 가능 지역, 장소 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엄격히 규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유표시구역으로 시행이 되면은 미국의 타임스퀘어 혹은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에 조경용 광고 등이 허용되며 관련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대상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일대, 코엑스, 명동, 종로, 홍대 일대가 될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뉴욕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타임스퀘어 장관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요. 인터넷에서 사진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서울판 타임스퀘어가 생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명소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이 5개의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5개 광고물 자유 표시 지역 같은 경우는 종류와 크기 그리고 게시 위치에 대한 부분의 규제가 없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상관없이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랩핑 광고로 빌딩을 둘러쌀 수 있고 건물 외곽에 LED 조명 영상으로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광고도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광고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같은 경우는 조금은 화색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무수한 5개 광고판이 다다닥닥 붙어있는 하나의 거대 스크린을 만약에 형성한다라고 한다면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이 도시의 하나의 좀 아름다운 야경이라든가 이런 시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관광 효과도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점 분석의 핵심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 광고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상당히 화려하고 또 선정적인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동안은 이제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이 5개 광고에 대해 상당히 제한을 많이 뒀었죠. 네. 그게 도시 미관을 해친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왜 크기라든가 위치, 규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5개 광고는 엄격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좀 보편화되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규제가 많았는데 먼저 5개 광고 발달사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네온사인 규제 해제로 인해서 옥상 광고가 급증 흐름을 보였는데 본격적으로 이 5개 광고가 급성장을 했던 것은 1974년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지하철 광고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1984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신사역 사거리에 국내 1호 옥상 빌보드 광고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없는 광고물이었고 1995년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승차대에 광고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하철 2호선의 스크린도어를 이용한 광고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자칫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시각적인 부분을 좀 해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규제의 리스크가 되겠고 또 광고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좀 관련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광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의 선정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 관련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좀 진행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5개 광고 발달사도 짚어봤고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 번의 5개의 광고물 변화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한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을 해치는 또 하나의 복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제도는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잘못 우선은- 설치하면 이게 막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안전 우려가 문제가 있을 되죠.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안전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광고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네. 불법 광고, 약간 좀 유해 광고와 관련된 규제가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 불법 5개 광고물 단속 권한은 시, 군, 구청장에게만 있었는데 강력하게 단속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시 도지사가 시, 군, 구별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고 특히 택배라든가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독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금지 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네. 빠르게 그리고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한층 더 높여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의 5개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음란 택배 광고물 제작 표시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해 광고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면서 유해성 광고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도 마련이 현재 시점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가 그 유해성, 또 안전성, 또 도시 미관을 너무나 다다다 붙여놓은 말이죠. 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그러했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 5개 광고 자유 표시 구역을 만든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얘기하는 대로 뉴욕판 타임스퀘어가 될 수가 있느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우선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은 어. 검토할 대상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먼저 한 가지 예시를 들으면 명동이 지금 이 관련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명동이요. 거기 중국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예, 네. 유동기구가 많기 때문에 5개 광고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인이 많기 때문에 광고의 타깃은 중국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중국인들이 가장 현재 한국에 와서 많이 쓰는 것이 화장품에 돈을 많이 씁니다. 즉 예. 화장품 광고에 대한 효율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5개 광고가 화장품으로 거의 다 도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인들이 명동 화장품 가게를 만약에 찾지 않는 상황이 났을 때 그 광고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겠고 광고판에 비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특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광고물이 설치가 돼야 되고 또 단기적인 시각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광고를 설치할 수 있고 광고를 유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마련돼야지만이 각 지역마다의 좀 특색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기가 비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뭐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성공적인 서울판 타임스퀘어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방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미국의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네. 미국의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명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 거래업자군들이 붐비는 곳이었고 1904년 뉴욕타임즈 본사가 이곳에 들어서면서 타임스퀘어로 본격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공연장, 극장, 상점 중심가로서 번화가로 번화하였고 1960년대 들어서는 성인 영화관, 성인 용품 가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이때부터 함락사업과 퇴폐,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와 시 당국이 1990년대 타임스퀘어 일대에 재개발을 하였는데 초건축 업무가 호텔, 쇼핑센터를 잇따라 건설을 하고 끊임없이 예술과 문화,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전이 많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가능해졌고 외국인들이 관광 명소로서 많이 찾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 요인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명동에 만약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명동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광고물이라든가 광고 기획 그리고 광고 기업군들을 선정해야지만이 관광 명소로서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5개 광고의 부분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다 5개 광고를 허용할 게 아니라 이 명동이란 그것을 어떻게 육성시켜 나갈 거냐. 그런 예를 들면 홍대 앞이다.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뭐 그런 마인드 속에서 5개 광고도 좀 설치를 해주고 허가도 내주고 네. 그래야 한국판 타임스퀘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특색에 맞는 뭐 5개 광고판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무작정 타임스퀘어를 흉내내는데 우선한다면 그건 조금 안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5개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많은 고민 그리고 또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2016년 새해 첫 일상을 맞은 후에 처음 보내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야기로 좀 희망을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며칠 동안 새해가 되고 나서 향후에 며칠 동안 좀 좋은 일들이 있었죠. 네, 우선은 성남시에서 좀 따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네. 오후 2시경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금강 이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예. 인간발금 창구에 검은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가셨는데 네. 봉지 안에는 5만 원권으로 현금 100만 원과 손글씨로 쓴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메모지에는 금강 이동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린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익명의 그러한 기부자가 있었고 1년 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같은 시각 60대 후반의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찾아와 현금 네. 100만 원과 같은 내용의 손글씨 메모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고 자리를 떴습니다. 금강 이동 주민센터 측에서는 2014년과 2015년도 말 남긴 메모의 글씨체가 내용과 같은 곳으로 비춰서서 같은 어른이 선행을 좀 베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익명도 익명이지만 좀 따뜻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더 훈훈한 이야기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네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내가 했다 이런 것을 뭐 자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대로를 이제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100만 원이다. 상당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데 한편은 또 이제 강남에는 이 강도하러 들어온 사람한테 온종일 손길이 갔다. 네, 예, 강남 장발장이었나 이 강도가요? 네. 왜 그런 거죠? 네, 비슷한 좀 사례인데 아, 강남의 예.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이모 씨가 쇼핑을 마친 상황에서 고급력 커터카를 들이대는 그 좀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깜짝 놀란 이모 씨가 그와 관련된 저항이 좀 실었고 또 칼을 들고 있었던 강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칼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갖고 관련된 범인을 좀 잡는 상황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문산의 한 식당에서 이 관련된 범인을 잡았는데 연매출 100억 원대 중견서 업체 사장님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2014년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갖고 경기도 학교 공사가 중단돼 납품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결국에는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이와 관련된 범죄까지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전말이 좀 밝혀지면서 오히려 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온종의 손길이 많이 돌아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은 강남 경찰서를 찾아와 30만 원을 건네기도 하였고 익명의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나와 좀 비슷한 사례였다라는 약간의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500만 원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는데 강 팀장이 강력 네. 3팀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전달한 돈이 약 1,500만 원 정도 된다라면서 이 씨의 딸에게 직접 전달한 것까지 계산하면은 더 많은 금액이 전달됐을 거다. 약 2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80여 명의 시민으로서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강도 사건이지만은 조금 뒷마무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뒷이야기 같은 경우는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은 좀 정상이 참작이 되겠죠? 네, 우선은 정상 참작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칼을 막 휘둘러서 상해에 입힌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법적으로 어떻게 형사처벌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꼭 재기에 성공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가 하면 한 초등학생의 마음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일인가요? 네, 이거는 일산에서 이런 얘기인데 일산 장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 구조조정 대안 이유를 2014년도 1억 5천여만 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CCTV를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관련된 경비원들을 줄여도 보안 문제에는 큰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년간 전체 8억 원의 부담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좀 줄이고 그에 따라서 경비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찬반
찬반에 대한 여론이 좀 형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부담 요인을 안겨서 해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당하다는 이유와 또 전체적으로 입주민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비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거리에서 그리고 출근 그리고 하교할 때 인사를 하던 경비원을 자르는 것은 조금은 납득이 안 된다라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용직 근무자라든가 조금은 이러한 경비원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이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이슈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초등학생이 좀 이렇게 호소를 해서 경비원분들이 해고를 모면하게 된 건가요? 네, 우선은 그래서 이 초등학생의 얘기가 나오면서 네. 입주민들 간의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아, 그래요? 예, 투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음.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경비원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입주민이 전체적으로 조금씩만 더 부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원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된 만큼 결과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고 또 결과도 좋아서 좀 더 훈훈한 얘기로 현재 시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의 어느 아파트라 그랬죠? 네, 일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수마을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네. 호수마을 같은 아파트 명은 같은 경우에는 네. LG 아파트. 롯데 아파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주민들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네요. 네, 복 받을 것 같아요, 올해. 네 맞습니다. 네, 뭐 오늘 여러 가지 훈훈한 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훈훈한 정보를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심기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